한국. 그들이 무슨 기술이 있다고? 그냥 서방 무기를 복사해 싸구려 버전이나 만들 뿐이지.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20년 경력의 오만한 영국 군사 저널리스트가 한국의 군사 기술을 단순한 복제품이라며 비웃던 어느 날 취재차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길래 평생 쌓아온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왜 그는 호텔방에 돌아와 태도를 180도 바꾸는 기사를 쓰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을 시작합니다. 저의 이름은 리처드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국방 저널리스트입니다. 그건 제가 탱크, 전투기, 군함 같은 군사 장비에 대해 글을 써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이 일을 20년 동안 해왔고 영국에서 가장 큰 군사 잡지사 중 하나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미국, 그리고 영국이 자랑하는 탱크 옆에 서 있는 제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몇몇 사진에서는 장군들과 무기 설계자들과 함께 웃고 있어요. 이 사진들은 방문객들에게 제가 그저 평범한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군사기술의 전문가라는 것을 상기시켜주죠. 안녕하세요, 리처드님. 제가 책상에 앉자 제 비서가 차 한 잔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새로운 영국 탱크에 대한 당신의 기사가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국방부에서 감사 전화가 왔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당연하지. 누구도 나만큼 탱크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제가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저는 영국 탱크를 만드는 공장 근처에서 자랐어요. 제 아버지는 그런 공장 중 하나에서 40년 동안 일하셨죠. 그는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리처드, 영국 무기는 세계 최고야. 우리가 수세기 동안 만들어왔기 때문이지. 다른 나라, 특히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의 군사 장비를 볼 때면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어요. 이 한국 탱크 좀 봐. 저는 군사 잡지의 사진을 가리키며 동료 제임스에게 말했어요. 그냥 독일과 미국 디자인의 싸구려 복사본이잖아. 독창적인 게 전혀 없어.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무기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저에게 동의해요. 한국은 우리가 가진 경험이 없어. 저는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했어요. 영국 탱크는 디자인 뒤에 수백 년의 전쟁 경험이 있어. 한국이 진짜 전투 기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 뭘 알겠어? 그들이 자체 탱크를 만든 지 얼마나 됐지? 30년? 런던이나 워싱턴의 무기 전시회에서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모여들어요. 그들은 리처드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 해요. 제가 말할 때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제 말을 받아 적어요. 저는 너무 유명해져서 무기 제조 업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새로운 디자인을 볼 수 있는 특별 행사에 저를 초대해요. 하지만 누군가 한국 군사 장비를 언급할 때마다 저는 마치 상한 우유를 맛본 것처럼 표정을 짓곤 해요. 한국 기술? 저는 비웃어요. 그들은 그냥 우리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더 싼 버전을 만들 뿐이야. 거기에는 특별한 게 없어. 저는 실제로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공장이나 시험장을 방문한 적도 없죠. 하지만 가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진을 보고 보고서를 읽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해요. 어느 봄 아침 제 편집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의 이름은 조지이고 이 업계에서 제가 존경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리처드, 너에게 임무가 있어. 조지가 책상 너머로 폴더를 밀어주며 말했어요. 저는 그것을 열고 즉시 얼굴을 찌푸렸어요. 한국? 날 한국에 보내고 싶다고? 조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육군이 특별시험시설에서 새로운 K2 흑표 탱크를 선보이고 있어. 전 세계 언론인들을 초대했지. 시간 낭비네요. 저는 실망감을 숨기지 않고 말했어요. 다른 나라 디자인의 또 다른 지루한 복사본일 거예요. 신입 기자를 보낼 수는 없을까요? 안 돼, 리처드. 너는 우리의 탱크 전문가야. 우리 독자들은 이 새로운 한국 탱크에 대한 내 의견을 원해. 게다가 모든 경비가 지불되는 여행이야. 서울의 5성급 호텔에 머물게 될 거야. 저는 폴더를 받으며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좋아요. 하지만 긍정적인 리뷰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날 저녁 제 아파트에서 저는 마지못해 여행 가방을 쌌어요. 노트북, 카메라, 음성 녹음기 등 취재 도구들을 챙겼죠. 14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어요. 호텔은 화려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화려했죠.
제 방에서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구름을 향해 뻗어있는 모든 유리와 철강 건물들이요. 적어도 건물들은 인상적이군. 제가 짐을 풀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의 군사기술이 저를 실망시킬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 군인 운전기사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픽업했어요. 안녕하세요, 리처드 씨. 저는 이하사입니다. 오늘 저희 시험시설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졸린 채로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짙게 선팅된 검은색 SUV로 향했어요. 운전은 우리를 분주한 도시에서 벗어나 시골로 데려갔어요. 얼마나 더 가야 하나요? 저는 1시간이 지난 후에 물었어요. 20분만 더 가면 됩니다. 이하사가 대답했어요. 시험장은 보안상의 이유로 산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하품을 하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일정을 정리해봤어요. 오전 9시에 도착해서 10시까지 그들의 탱크를 보고 사진을 몇 장 찍고 몇 가지 질문을 한 다음 점심시간까지 호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저는 오후에 회사 법인 신용카드로 비싼 저녁 식사를 즐기기 전에 평소처럼 비판적인 기사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빨리 끝날 거야. 무장한 경비원들이 있는 큰 철제문에 다가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둘러보고 몇 가지 메모를 하고 한국이 여전히 서방보다 뒤처져 있다는 평소의 기사를 쓰면 되겠지. 문이 천천히 열렸고 바로 그때 제 턱이 말 그대로 떨어졌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단순한 시험 트랙이 아니었어요. 전혀요. 제 앞에는 군사 버전의 디즈니랜드처럼 보이는 것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시설은 거대했어요. 쉽게 몇 제곱마일의 시험장이었죠. 저는 가파른 경사면이 있는 인공산, 콘크리트 건물이 있는 작은 도시처럼 보이는 구역, 갈색물로 가득 찬 깊은 진을 구덩이, 강 건너기 구역, 그리고 빽빽한 나무가 있는 작은 정글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이하사에게 물었어요. 여기는 우리가 K2 흑표를 시험하는 곳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우리 탱크는 한국 어디서든 산, 도시와 숲에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환경을 갖춘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시험 시설은 영국이나 심지어 미국에서 본 어떤 것보다도 더 선진적이었어요. 우리가 주차하자 한 젊은 한국 남자가 우리 차량에 다가왔어요. 저희 시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처드 씨, 그가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K2 프로젝트의 수석 엔지니어 김준호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국방 저널리스트를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자주 제 기사에서 한국 기술을 비판했는지 알고 있어서 죄책감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 그 글들을 읽었을까요? 아마도요. 그러나 여기 그는 존경심을 가지고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오늘 당신을 위해 전체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근처의 큰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먼저 우리의 통제센터를 방문해서 K2 뒤에 있는 기술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 시험 코스에서 성능을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동안 저는 수십 명의 엔지니어와 군 관계자들이 시설 주변을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알아챘어요. 일부는 차량에서 작업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몇몇은 지도와 도표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 시험장을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나요?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규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물었어요. 5년이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탱크를 위한 가장 도전적인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K2가 여기서 잘 수행할 수 있다면 세계 어디서든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으로 열리는 유리문이 있는 현대적인 건물에 들어갔어요. 우리의 통제센터는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적이 이 시설을 공격하더라도 엔지니어들은 안전하게 계속 작업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하이테크 스파이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 장면이 나타났어요. 화면, 컴퓨터, 그리고 바쁜 기술자들로 가득 찬 거대한 방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K2 흑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준호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10년의 연구개발 끝에 우리는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탱크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저는 약간 코웃음을 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준호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목격하려는 것이 한국 군사 기술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바로 그 기반을 흔들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준호는 저를 시험장의 한 구역을 내려다보는 큰 창문으로 안내했어요. 유리를 통해 저는 처음으로 그것을 봤어요. K2 흑표 탱크를요. 그것은 짙은 녹색 위장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옆면에는 한국 육군 상징이 있었어요. 탱크는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보였고 긴 포신이 마치 포식자의 코처럼 앞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다른 현대식 탱크와 별 다를 바 없어 보이네요. 저는 감명받지 않은 것처럼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멀리서 봐도 이 기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깔끔한 선과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싸울 준비가 된 복서 같았어요. 준호는 제 발언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의 버튼을 눌렀어요. 갑자기 우리 주변의 모든 화면이 숫자, 그래프, 기술 정보로 밝아졌어요. K2 흑표는 약 55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호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무겁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서방 탱크보다 가볍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부드러운 논에 빠지지 않고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55톤은 확실히 제가 익숙한 62톤 이상 나가는 영국의 챌린저 2 탱크보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더 가볍다는 것은 보통 장갑이 더 적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것은 보호가 덜하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엔진은 어떤가요? 저는 수입된 독일산이나 미국산 동력장치에 대해 듣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물었어요. 우리는 1500마력을 생산하는 자체 디젤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준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하시려면 한 탱크 안에 15대의 스포츠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눈썹을 들어 올렸어요. 그것은 인상적인 무게 대비 동력 비율이었어요. 대부분의 서방 탱크보다 좋았죠. K2는 도로에서 시속 70km, 험한 지형에서는 시속 50km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준호가 계속했어요. 우리의 120mm포는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특별한 것은 자동 장전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승무원이 각 포탄을 수동으로 장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탱크가 시험 코스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봤어요. 강력한 엔진이 살아나 포효했고 우리가 건물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지면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탱크는 거의 수직으로 보이는 가파른 언덕에 접근했어요. 저걸 올라갈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흑표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주저함 없이 언덕을 공격했고 꾸준히 위로 올라가면서 그 궤도가 땅을 움켜잡았어요. 대부분의 탱크는 그런 가파른 경사에 어려움을 겪을 텐데 K2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정상에 도달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놀라움을 숨기지 못하고 물었어요. 우리는 특별한 현가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준호가 설명했어요. 각 로드 휠의 높이를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르지 않은 지형에서도 탱크가 지면과 접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탱크는 물 장애물에 접근했어요. 적어도 3m 깊이로 보이는 깊은 강이었죠. 틀림없이 돌아갈 거야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시 저는 틀렸어요. 승무원은 스노클 시스템처럼 보이는 것을 전개했고 흑표는 물속으로 곧장 들어갔어요. 스노클을 제외하고 완전히 물에 잠긴 채로 연못을 수중으로 건너 반대편에 도달했고 장갑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대부분의 탱크는 약 1.2m 깊이의 물을 도하할 수 있습니다. 준호는 제 충격받은 표정을 보며 말했어요. K2는 준비를 통해 최대 4.1m 깊이의 물을 건널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강과 논이 있는 한국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더 이상 감명받지 않은 척하지 않고 미친 듯이 메모를 적었어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 K2가 표적을 향해 발사하기 시작했을 때 왔어요. 준호는 그들이 탱크의 고급 사격 통제 시스템을 시연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화면에서 저는 다양한 거리에 나타나는 표적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일부는 정지해 있고 다른 것들은 움직이고 있었죠. 탱크의 포탑이 부드럽게 회전했고 포신이 발사하기 시작했어요. 쾅! 그 소리는 너무 커서 건물 안에 있는데도 가슴에서 느껴질 정도였어요. 각 발사는 표적의 정중앙을 맞췄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탱크가 울퉁불퉁한 지형 위에서 움직이면서 발사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대부분의 탱크는 정확히 발사하기 위해 멈춰야 해요. 저는 생각을 소리내어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은 탱크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K2는 탱크의 움직임, 풍속, 기압, 표적 움직임, 심지어 뜨거울 때 약간 팽창하는 포신의 온도까지 수천 개의 변수를 밀리초 내에 계산하는 컴퓨터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험한 지형에서 최고 속도로 주행하면서도 표적을 맞출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흑표가 시속 40km로 장애물 위를 튀어오르면서도 10개의 표적을 연속으로 놓치지 않고 마치는 것을 지켜봤어요. 제 노트북은 비어 있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적지 못한 채 지켜보기만 했어요. K2는 연료 보급 없이 45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준호가 덧붙였어요. 또한 다가오는 미사일을 감지하여 탱크에 명중하기 전에 파괴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해 할 말을 잃었어요. 이 탱크에서 복사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없었어요. 혁신은 독특했고 한국의 특정한 필요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어요. 우리가 출구를 향해 걸으면서 저는 제 노트북을 힐끗 봤어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저는 단 하나의 비판적인 메모도 적지 않았어요. 이것은 제가 외국 무기 시연을 방문하는 동안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지루하고 복사된 디자인 대신 K2 흑표는 제가 지금까지 본 가장 인상적인 탱크 중 하나로 자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탱크 시연 후 준호는 리처드를 위한 또 다른 놀라움을 준비했어요. 저희의 새로운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보시겠어요?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이전의 오만함은 이제 진정한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은 활주로에 세련되고 현대적인 전투기가 놓여있는 비행장으로 운전해 갔어요. 그 디자인은 리처드가 이전에 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미국식도 아니고 유럽식도 아니고 새롭고 독특한 무언가였어요. KF-21은 우리가 4.5세대 전투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준호가 설명했어요. 적 레이더가 감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스텔스 기능, 적 비행기를 찾기 위한 첨단 전자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는 시험 조종사들이 항공기로 놀라운 기동을 수행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것은 놀라운 민첩성으로 뒤틀리고 회전하고 빠른 비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나요? 리처드는 마치 자신이 한국인인 것처럼 실수로 우리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웃었어요. 네, 우리가 한국에서 설계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어요. 커서가 저를 향해 깜박이며 제가 기사 작성을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늘 본 모든 것들 후에 어떻게 제가 평소처럼 무시하는 리뷰를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창문으로 걸어가서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이 늦은 시간에도 도시는 불빛으로 가득 살아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저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오늘의 사건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재생했어요. 불가능한 언덕을 올라가고 고속으로 움직이면서도 놀라운 정확도로 발사하는 K2 흑표. 우아함과 힘으로 하늘을 가르며 서방의 최고 파일럿들도 질투할 만한 기동을 수행하는 KF-21 전투기. 그 어느 것도 한국 기술에 대한 제 오래된 믿음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 어느 것도 제가 몇 년 동안 제 기사에서 주장해온 이야기와 맞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저는 독자들에게 한국의 군사 장비가 그저 서방 디자인의 값싼 복사본일 뿐이라고 말해왔어요. 이제 저는 더 잘 알게 되었고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페이지를 넘겼어요. 제 전화가 울리며 제 생각을 방해했어요. 런던에서 전화하는 제 편집자 조지였어요. 리처드, 어땠어?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한국 탱크는 역시 서방 기술을 따라한 모방품이겠지? 그는 웃으며 제가 항상 그랬듯이 동참하기를 기대했어요. 저는 망설였고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전혀 제가 예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야? 제 말은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모든 것이 최고 수준이었어요. 세계적 수준의 기술이었죠. 잠시 동안 전화선은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리처드, 괜찮아? 너답지 않게 들리는데 무슨 일 있는 거야? 그 한국 막걸리를 너무 많이 마셨나? 아니, 저는 완전히 정신이 맑아요. 저는 다시 호텔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과 우리 독자들에게 정직해야 해요.
그들이 여기서 개발한 것은 놀라워요. 조지는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었어요. 나는 내 판단을 믿어. 넌 우리의 최고 군사기술 작가야. 그것을 작성해서 내일 저녁까지 나에게 보내줘. 하지만 리처드. 네. 확실해? 넌 비서방 군사기술에 비판적인 것으로 평판을 쌓았잖아. 이건 우리 독자들에게 꽤 큰 변화가 될 수 있어. 그의 말이 공중에 맴돌았어요. 그는 맞았어요. 몇 년 동안 사람들은 한국과 같은 국가의 군사 장비를 제가 비판하는 것을 보기 위해 제 기사를 읽었어요. 만약 제가 갑자기 그들을 칭찬한다면 저는 누가 될까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무엇을 써야 할지 생각했어요. 제 동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일부 두려웠어요. 그들이 제가 물러졌다고 생각할까요? 몇 년 동안 비판한 후에 한국 기술을 칭찬한다고 저를 비웃을까요? 독자들이 저를 더 이상 신뢰할까요? 제 평판은 전문가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진짜 전문가는 자신이 틀렸을 때 인정합니다. 저는 호텔로 저를 데려다주는 동안 우리의 마지막 대화에서 준호의 말을 기억했어요. 많은 해 동안 한국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무기를 사야 했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때로는 그들이 그들의 최고 기술을 우리에게 팔지 않거나 매우 높은 가격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제가 존중해야 할 결단력을 보여주며 제 가슴에 남았어요. 한국은 도전에 직면했고 열심히 일하고 인내를 통해 그것들을 극복했어요. 자정 무렵 저는 마침내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 해 동안 한국의 방위 기술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목격한 것은 모방이 아니라 혁신이었습니다. 제가 본 무기 시스템은 복사본이 아니라 한국의 독특한 방위 요구에 맞게 특별히 설계된 창의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그 후에 말이 더 쉽게 흘러나왔어요. 마치 제 안에서 둑이 무너진 것처럼요. 서울 위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며 하늘을 분홍색과 주황색 그림자로 물들이는 동안 저는 제 기사를 마치고 조지에게 보냈어요. 그런 다음 저는 침대에 쓰러졌어요. 피곤했지만 어떻게든 더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마치 어깨에서 무게가 들어올려진 것처럼요. 3일 후 제 기사가 출판되었어요. 헤드라인은 이렇게 읽혔어요. 한국의 군사기술, 서방 전문가의 눈을 뜨게 하는 여정.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렬했어요. 제 이메일 받은 편지함은 몇 시간 내에 가득 찼어요. 런던과 워싱턴의 제 동료 중 일부는 충격을 받았어요. 몇몇은 화가 나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리뷰를 쓰도록 돈을 줬냐고 묻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리처드가 물러졌나? 한 이메일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거기서 그들이 당신을 세뇌했나요? 다른 하나는 물었어요. 전 세계의 군사 잡지들이 인터뷰를 위해 저에게 연락했고 제가 본 것에 대해 더 듣고 싶어 했어요. 준호는 저를 미소 짓게 만드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정직한 기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처드 씨. 새로운 사실이 제시되었을 때 마음을 바꾸는 것은 대인배가 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공정함과 진실성이 당신의 말에서 빛납니다. 내년에 우리는 첨단 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해군 구축함을 시험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 한국으로 다시 오시겠습니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